770km 해파랑길 대장정의 시작. 이제 그 길에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이 길에서,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해파랑길의 출발지는 동해의 시작점 오륙도 해맞이 공원으로 아찔한 스카이워크에 올라 오륙도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을 옮겨 향하는 곳은 부산 국가지질공원 중 하나인 이기대의 해안길로 4.8km 정도의 길이지만 지루할 틈 없이 해안 절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곧이어 만나는 곳은 광안리 해변인데요. 이곳은 광안대교의 야경이 멋진 곳으로 매년 부산 세계 불꽃축제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광안리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동백섬에 이르며 이곳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770km의 해파랑길이 시작되는 곳 부산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오륙도 해맞이 공원이 보이는데요. 혹시 오륙도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아시나요? 오륙도는 동쪽에서 보면 6봉우리가 되고 서쪽에서 보면 5봉우리가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기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보이네요. 올라가서 오륙도를 제대로 구경해 볼까요? 우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네요. 바닥 밑으로 바로 바다가 보여 좋긴 한데, 유리 바닥이라 조금 무서운데요. 오, 저기 아래로 바닷물이 바위 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니 해파랑길이 시작되는 해맞이 공원과 오륙도가 엄청 잘 보이네요. 우와, 저쪽 반대편으로도 경치가 좋은데요? 저기는 어딜까요? 저쪽으로 가보시죠.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나와 걸으면 해파랑길은 이기대 해안길로 이어집니다. 이 길은 해안 절벽을 따라 걷는 산길인데요. 처음이라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걷기가 힘들 때는 재밌는 이야기가 최고죠.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 테니 이야기를 들으며 쉬엄쉬엄 걸어볼까요? 이곳이 바로 두 기녀라는 뜻을 지닌 이기대입니다. 이기대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 기암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중 농바위가 보입니다. 농바위의 생김새가 부처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 듯이 보여 돌부처상 바위라고도 불리웁니다. 그 뒤편으로는 오륙도가 보이네요. 저기 보이는 저 바위는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안 단구로 이기대 해안길에서 종종 눈에 띄는 지형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파랑길을 걸어볼까요? 해송과 어우러진 바다가 정말 멋있게 다가옵니다. 이기대 해안길을 걷다 보면 공룡 발자국과 같은 둥근 모양의 작은 웅덩이들이 여기저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돌개구멍인데요. 바위의 빈틈에 들어간 자갈이나 모래가 파도에 의해 회전하면서 조금씩 바위를 깎아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돌개구멍을 뒤로 하고 바다가 선사하는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쭉 걷다 보니 저 멀리 광안리가 보입니다. 자연과 도시가 한눈에 담기는 모습이 꽤 멋지지 않나요? 해안길이 처음에는 산길이라 좀 힘든가 했는데 나무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 생각보다 위험하거나 힘들지는 않네요. 오, 흔들다리도 있네요.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꽤 재밌어 하겠는데요. 다리 아래로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보입니다. 배 모양의 이기대 더뷰 건물이 보이는 걸 보니 이제 해안길 끝에 거의 다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첫걸음, 이기대 해안길.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산책길 내내 다양한 해안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해운대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광안리 해수욕장은 완연한 반월형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의 모래사장은 총 면적 82,000제곱미터, 길이 1.4km, 폭 25에서 110m로 질 좋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안리는 바닷가임에도 길이 잘 되어 있고 주변에 큰 길이나 골목 곳곳에 맛집이나 카페도 무척 많아 해수욕보다는 바다의 전망을 즐기며 걷거나 쉬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맞은편에 보이는 저 다리가 뭔지 아시나요? 네,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는 길이 7,420m에 폭이 18m에서 25m인 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 자동차 전용 해상 교량으로 중앙에 현수교가 있습니다. 현수교가 있음으로써 교각 사이가 넓어져 다리 아래로 배가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모래사장을 걷다 보면 바다와 휴식 공간이 결합한 공원인 밀락수변공원에 이릅니다. 밀락수변공원은 바다를 따라 그늘집과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늘어선 길이 543m, 너비 60m, 면적 약 33,000제곱미터 규모로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넓이 3,040제곱미터의 스탠드는 만조때면 바닷물이 들어와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넓게 펼쳐진 스탠드에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거나 근처 횟집에서 저렴하게 사온 횟감과 맥주, 기타 먹거리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쁘지 않다면 수변공원에 앉아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 돌리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이면 동백꽃이 지천을 이루는 동백섬은 생김새가 다리미를 닮아 일명 다리미섬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원래 섬이었는데 해운대구 우동의 장산계곡에서 발원하여 동백섬으로 흘러드는 춘천천의 퇴적작용으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입니다. 동백섬이라서 그런가 입구에서부터 나무숲이 뿜어내는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럼 동백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백섬 입구에서 초록의 향기를 마시며 300m쯤 걸으면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 닿습니다. 이곳이 바로 2005년 11월에 열린 제13차 에이펙 정상회담의 회의장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입니다. 더 넓은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울창한 동백나무와 송림으로 둘러싸인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는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누리마루는 지상 3층의 건축물로 건물 전체의 조형은 한국 전통의 건축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붕의 형태는 동백섬의 능선을 형상화하였고 내부 장식은 한국의 창조적 전통 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반기는 것은 김규장 명장의 작품 12장생도입니다. 10장생에 2가지를 더한 나전칠기 그림으로 매우 크고 화려합니다. 해, 구름, 산, 바위, 물,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불로초에 대나무와 천도복숭아를 더해 12장생이 되었습니다. 여긴 우리나라 대청마루를 컨셉으로 한 테라스인데요. 오륙도, 광안대교, 달맞이 언덕 등을 조망할 수 있으며 해운대 해수욕장과 인접하여 해운대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미와 현대미를 고루 갖춘 고품격 국제회의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는 현재 다양한 학술 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감탄할 만하죠. 자, 그럼 저 뒤에 보이는 등대 전망대로 함께 가보실까요? 등대 전망대는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명소로 전망대에서 보면 광안대교와 누리마루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반대편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 고개도 보이네요. 전망대 아래쪽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 볼까요? 오, 바위 윗면에 해운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네요. 이는 통일신라 후기의 학자였던 최치원 선생의 글씨로 전해지고 있다는데요. 선생이 가야산으로 향하던 도중 이 주변의 자연경관이 너무도 아름다워 돌을 쌓아 대를 만든 후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음미하면서 이 바위에 해운대라는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과 파도에 씻겨나가 운자가 심하게 달아있는 상태네요. 어?
저기 바닷가에 뭔가 또 있는데요. 가까이 가볼까요? 아, 인어상이군요. 우리나라에도 인어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해운대 동백섬 갯바위에 있는 인어상의 주인공은 황옥공주입니다. 오른손에 수정구슬을 들고 있는 이 인어공주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연을 듣고 나니 바다를 바라보는 인어공주의 그리움이 어쩐지 더 절절히 다가오네요.